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회 조원용의 건축톡톡 진행하게 될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정미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및 송출은 코디앤미디어 김대근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원용의 건축톡톡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네 번째네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거나 또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게 해주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예, 저는 그렇죠. 사랑, 행복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 방송인 김정미 씨께서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저는 이렇게 삶에 묶여 있어서 그런지 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여행 이렇게 떠오르면은 왠지 막 기분이 들떠요. 아, 그렇군요.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진 여행, 그 중에서도 건축 사진 전문가인 우리 임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건축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정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가 더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활동이 대단하셨는데요. 예.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 말이에요. 임정의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 올리면 청암 스튜디오 대표시고요. 1975년부터 건축사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4대째 이어지는 사진 가문의 명예를 안고 계신 분이세요. 게다가 저서로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세계문화기행, 명동성당 100년, 르꼬르비제를 보다, 건축사진집, 별빛이 흐르는 밤 등의 많은 책이 있고요. 한국의 현대 건축 시리즈 사진 작품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단히 많은 책도 쓰시고 실제 또 편찬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임 선생님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외부에서 보면은 되게 청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골에서 집을 전에 짓고 사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자연과 가까이 계셔서 그런지 되게 건강도 좋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마음 비고 여행을 떠나든가. 저는 주로 이제 건축을 주제로 이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뛰는 일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답사를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국내나 해외나 이렇게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항상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일이 놀이니까 저런 얼굴이 나오나 봐요. 아니 전에 한번 그 경기도 여주에 이제 산 속에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이제 지었어요. 네. 이제 우리 도시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참 너무 바쁘게들 사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여유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오는 것이 참 좋은 이제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특별히 그동안 준비하셨던 그 사진과 또 내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모두 강연으로 임정희 선생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을 주로 이제 사진을 하다 보면은 참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 이제 제가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공간 설계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동기가 건축과 이제 관련되는 김순 선생님 만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75년이니까 8월 15일 날 오픈하는 광복 30주년 종합 전시장 프로젝트를 제가 사진총 디렉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설계실에 있으면서 이제 승야상 선생이나 방철인, 뭐 홍순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주로 대화를 하면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니까 건축을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축이라는 건 종합예술의 한 분야고 사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빛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은 빛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하는 분들은 되게 비즈니스 하려면 광고 사진 쪽이 이제 태반이죠. 광고 사진은 이제 주로 스튜디오에서 인위적인 조명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아마 비즈니스는 저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건축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건물 하나만 찍는 걸로 이제 착각들 하는데 저는 건물 하나 찍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와 현대 이런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주제가 건축이기 때문에 뭐 주거, 뭐 문화시설, 뭐 종교시설, 뭐 다양합니다. 상업시설에서 뭐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도 주로 이제 여행에 가면 이제 건축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게 많아요. 도시를 보게 되고 호텔에서 묵게 되고 뭐 밥을 먹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게 다 건축과 연관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진을 접한다고 할 때 저도 처음에는 아버님이 사진 못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건축 사진합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이제 표현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됐지만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도 이제 다큐 쪽이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니죠. 광고 사진 쪽은 굉장히 좀 수입도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김수근 선생님하고 이제 그 작업을 끝나면서 꼼빼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현상 경기.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간 사옥을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 작업하면서 창암당이라는 이제 또 그 평창동에 이제 주택이 있어요. 공간 사옥하고 이제 찍었는데 처음에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건축 사진 하면 수직 수평만 맞추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찍었는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사진을 굉장히 흔쾌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파이널 작업을 사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당시만 해도 이제 설계실에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접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이제 현상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안 만들고 뭐 모형까지 만들려면 이게 마지막 단계 걸리죠. 투시도나 조감도 그다음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스타디 과정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파이널로 제가 이제 그 파이널 작업을 해요. 마지막에 사진 촬영해서 보고서에 붙이든가 이게 작업하고 다음 날 이제 납품하든가 이제 건축주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사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건축을 주로 접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주로 준공된 건물들을 이제 찍게 돼요. 그러면 그걸 찍어서 수입을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이 매일 집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달에 한 건, 두 건 가지고 이제 밥은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주말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전통 건축 민가나 뭐 사찰이나 이제 이런 걸 참으로 그냥 가죠.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길에다 돈 뿌리고 먹고 자고 사진을 찍어 오는데 과거에는 뭐 다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시간을 한 달이란 일주일에 뭐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일이 이제 그렇게 바쁘질 않으니까 주로 항상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한국의 이제 전통 건축을 주로 많이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편
김봉렬 교수하고 이제 같이 작업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건 한국의 이제 기념비적인 건축 작품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순호의 이제 일본의 건축을 보고 우리는 왜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건축을 한번 이제 총망라해서 정리한 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뭐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작품을 이제 주로 이제 했는데, 이 건축을 주제로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저도 뭐 그냥 빛 좋을 때 찍고 그랬다고. 빛만 좋으면 다 찍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빛에 의한 예술이고, 건축은 종합적인 예술의 그 공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진으로 담기가 힘들어요. 사진은 평면 작업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빛을 운용해서 빛과 그림자 역할을 만드는 거 있고,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는 점선면에 의해서 이제 그 내부 공간이라든가 외부 공간,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문고리, 뭐 창문, 이쁜 거는 다 찍었다고. 그 하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에서 요구되는 거는 관계성, 흐름의 동선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변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진 찍다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이제 이게 다 이제 스터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제 만드는 거. 한국 건축이 가장 그 자연 건축이거든요.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을 끌어들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냥 참 좋은 그런 명소에 가면은 사찰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 그 뭐야 민가 건축 보면 정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자에 보면은 그 진짜 경치 좋은 데는 다 있습니다. 경상도 같은가 뭐 전라도 같은가, 참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틈틈이 찍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계성을 알아야 돼. 그냥 형태적인 걸만 찍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건물의 형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과 조화되고 동선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그런 산지사탈인 경우 우리는 대표적인 거 뭐냐, 부석사의 가람 배치 같은 거 보면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뭐 산지를 이용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연 조건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람 배치들 만들어주고, 뭐 통도사를 가람 배치. 제가 이제 설계시설하고 꼼페하다 보면은 그런 걸 가끔 이제 응용하더라고, 설계하는 분들이. 계획하는데 이제 학교 마스터 플랜을 짤 때 본관이 있고 뭐 동관, 서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 기숙사가 있고 뭐 이렇게 배치라는 거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현대 건축하고 굉장히 조화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촬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조건 카메라 좋다고 해서 카메라 가서 찍는 건 아니고,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주제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민가 건축, 사찰 건축, 뭐 소원 건축,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건축을 주로 하는 거는 뭐 현대에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그건 뭐 건축가들하고 주로 하게 되죠. 근데 건축가들은 참 사진을 엄청 좋아해요. 자기 표현이고 자기의 얼굴이고, 자기를 클라이언트나 이런 비즈니스 할 때 그걸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하여간 김 선생이 원년을 제공했는데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김종성 선생이 있어요. IIT에 이제 부학장 계시다가 이제 그때 우연하게 이제 제가 공간지에 효성 빌딩하고 동성 빌딩을 찍어줬어요. 공간지에 소개를 했는데 재미건축가라고.
근데 그 기억을 하면서 한국의 사진 제대로 찍을 사람 하나 이제 파트너를 만들려고 그때는 78년도에 대우에 이제 수단 영빈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우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대우에도 그룹이 커요. 거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건축가 보는 눈이 아니거든 사진이.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회가 돼서 계속 연관해서 이제 행정수도 작업을 이제 또 시작했어요. 그 당시 78년, 79년 그 작업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사실 국가적인 비밀적인 일인데 내가 전문적인 사진하다 보니까 그걸 좀 요청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태하는 거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또 해외를 또 여행을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한 10번 이렇게 다녀보면은 유럽은 이게 건축의 현주소예요. 참 스탠다드 같은 역할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르꼬르부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방기행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현장을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남의 사진이나 남의 그림을 믿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 디자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공간감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아테네, 뭐 파르테논 신전부터 터키에 뭐 카파도키아 이런 걸 다 이제 여행을 했나 봐요. 당시만 해도 로마로 해서 뭐 주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빌라 사보아라든가 5개 원칙에 그 정립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라투레토 스톤이라고 리옹에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이제 며칠 있으면서 좋은 사진들 많이 찍었죠. 그래서 제가 뭐 꼭 르꼬르부제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제가 건축을 주로 이제 이게 테마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축의 아버지,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르꼬르부제 하나만은 제가 담아야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뭐 빌라 사보아, 뭐 라토레토 스톤 뭐 해가지고 거의 다 촬영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가면 또 이제 찬디가르라고 이제 주정부 총사, 입법기관, 사법기관 이런 걸 다 이제 르꼬르부제가 한 게 있어요.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뭐 여행이라는 건 뭐 꼭 찾아간다는 거는 이거 참 힘든 거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 많이 찍게 돼요. 그렇죠. 우리 임정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을 정도로 여행 생각하면서 사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선, 또 건축 공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또 르꼬르부제 근대 건축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셨어요. 자, 1부 강연 우리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